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권충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한 줄 평은요, 그리스도 막지 못한 한국 증시입니다. 일단 금요일 저녁 두 가지 악재가 한국을 엄습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의 우산 신탁 금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장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좀 출렁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장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오늘 끝내주는 남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끝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세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 여러 개가 이 글로벌 증시에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자신감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 장애물을 과속 방지턱 넘듯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무난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강세 흐름 과연 어떤 부분이 이런 악재를 상쇄해낼 수 있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시간이고요. 함께 하신 분은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두 가지 악재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금요일 저녁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 악재였습니다. 굉장히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서 전화도 많이 왔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중국의 우산 신탁 금지라는 그런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 그리고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전부 다 좀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상승한 후에 나온 하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 공포감이 크지 않았는가. 하지만 오늘 한국 시장 하락 출발은 하였지만 굉장히 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이런 악재들마저도 굉장히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보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벼랑 끝 전술이 좀 계속되면서 굉장히 좀 그리스가 좀 디포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단 같은 경우는 노동 부분이나 연금 개혁안을 좀 바꿔라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리스 총리 같은 경우는 신임 총리인데요. 이번에 대선 공약이 채권단의 의견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대론으로 굉장히 좀 맞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의 악재로서 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중국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정부에서 좀 생각을 했는지 우산 신통을 이용한 마진 거래를 금지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용 거래를 좀 줄여라라고 나라에서 좀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공매도도 좀 허용을 했습니다. 공매도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허용을 하면서 가는 종목도 한 900종목에서 한 1100종목까지 늘리면서 굉장히 좀 공매도도 굉장히 좀 허가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에서 조금 놀란 모습을 좀 보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급하게 주말에 1%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 전에 시간 선물 FTSE 선물 지수가 중국물이 한 6% 거의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날 금요일 날.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좀 대응했다라는 시각들도 있던데. 자기네가 해놓고 좀 놀래서 이렇게 당장 바로 인하했다고 보세요? 금요일은? 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그 선물 지수가 나온 후에 지준율 인하 전에 나왔던 말 중에는 우리는 증시를 꺾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네네. 과열을 방지하겠다라고 좀 발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1%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19.5에서 18.5까지 좀 하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 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악재는 이것으로 좀 희석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샀고요, 오늘도. 물론 이제 코스닥은 약간 좀 팔았어. 전체로는 그래도 이제 총량은 사고 있는 구조고요. 또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닝 시즌 들어오면서는 좀 더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지수 견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915포인트부터 지금 한 2150포인트, 214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동안 네, 외국인의 네. 순매수가 한 5조 6천억에서 5조 8천억 정도 된다고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관이 한 4조 한 5천억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수를 올려놨다는 데는 그만큼 외국인들도 좀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유동성 랠리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악재를 잘 소화해내긴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에 발목을 잡지 않을지 혹은 꾸준히 좀 이어지는 그림자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유럽 쪽 그러니까 그리스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온 지는 사실 좀 꽤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할 수도 있다 없다 갑론을 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는데 오늘 지난주 후반이죠. 지난주 후반에 왜 이렇게 불거졌던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저희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ECB 총재라든지 총재들이 전에는 굉장히 뭐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언급하는 과정에서 뭐 디폴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문제는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요. 디폴트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렉시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스가 EU에서 계속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일단 그 엑시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양쪽에서 채권단이라든지 그리스 정부에서도 강하게 좀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작은 악재가 되긴 하겠지만 좀 예전 2011년도 같은 그런 큰 악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독일이라든지 뭐 그리스가 있기 때문에 좀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 때문에 뭐 독일이라든지 좀 좋은 나라에서 좀 선진 국가에서 좀 선진 그 유럽 국가에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유로화 때문에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3대 국가에서 굉장히 좀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쪽 재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악재랑 그 호재가 좀 맞물려서 이제 좀 뭐 지금 시장이 사실 오늘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한 2% 빠지기도 했다가 뭐 한 1%대로 올랐다가 이렇게 움직임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쪽은 희석이 좀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일단 신용을 좀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좀 밀리면 오히려 역으로 또 우리가 또 호재가 아닐까 수급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침에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좀 네. 굉장히 동감하는 얘기고요. 일단은 네. 뭐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는 굉장히 단기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네. 있어서 뭐 오늘 시장 흔들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급 때문이 아니겠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일단은 제도적으로 공매도가 승리할 수 없는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예. 예, 이렇게 짧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아모레 퍼시픽하고 이제 한미약품 아침에 뭐 그 목표 주가 상향 얘기 나오면서 아모레는 또 세진 않았는데 다른 화장품들은 좀 올랐고요. 혼자 좀 밀려나는 흐름세였고 한미약품은 바로 이제 약발이 좀 통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마 이제 그게 저번에 3월 달에 나왔던 그 일라이릴리 건 그쪽 업체하고 오늘 뭐 관계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불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증권사가 최초 분석 보고서 내기를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HM, 시라나 224요 신약 가치가 타겟 시장이 이제 54조, 우리 돈으로 거의 이제 60조 되는 규모이고, 상업화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6년 남았다고 했고, 그때 이제 토탈로 일라이릴리가 한 5조 2천억까지 잡아온다고 하면 이제 한미약품 쪽도 한 1조 8천억은 가능하다 잡아줬는데 지금 그때 목표치가 20 얼마였고 28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1만 원이면 그 5조 원 중에 좀 더 많이 잡아준 것 같기도 한데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미약품 이런 종목은 좀 급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니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미약품을 일단 뒷 배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 글로벌 바이오 붐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좀 다국적 제약사, 뭐 큰 제약사들 뭐 파이자라든지 뭐 BMS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좀 굉장히 성장성이 좀 한계에 좀 다다라면서 네네, 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망신약의 파이프라인의 확보가 굉장히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버블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집중이 되면서 이런 돈들이 한국까지 좀 퍼져 나왔다. 또 미국에서 시작된 뭐 IPO라든지 M&A 이런 데서 금액이 자꾸 발생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시장까지 뭐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 3년 정도 바이오 붐이 계속 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올해부터 좀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보니까 그쪽도 뭐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예, 세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쪽들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들로 전 세계적으로 있는 파이프 신약들을 전부 다 좀 매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 사람들, 이 그 큰 회사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일단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회사를, 아니 파이프라인을 샀을 때 하나만 터지면 지금과 같은 좀 글로벌 히트 블록버스터를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계속해서 네네.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미약품의 신약이 팔렸다 그래서 그 부분이 블록버스터가 무조건 된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보면서 그 큰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선진화는 돼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R&D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모멘텀을 붙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진화가 됐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시장에서 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 상향하는 부분에 거의 다 도달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고퍼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네네. 주가의 변동성을 조심을 해야겠다. 하지만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히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1만 원 정도가 이제 많아봐야 한 1, 2만 원만 더 오르면 그 정도예요. 오늘 거의 40만 원 육박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면 한번 팔아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쉬고 계시다가 만약에 좀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더군다나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주 명부를 좀 열어보면요, 아직까지 자식들한테 좀 주식을 좀 양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언제라도 좀 늘릴 수 있는 좀 목전이 오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이런 주가에 있어서는 제가 뭐 항상 오르겠다 내리겠다는 정말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합병 뉴스가 한 가지 있었어요. 개장하기 전에 SK 그리고 SK CNC 이 합병 이야기 나왔고 사실 이 부분은 증권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잖아요. 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네네, 예. 결국 두 종목 모두 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투자자들은 약간은 좀 갸우뚱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득과실 따져보자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뭐 SK와 SK CNC가 합병을 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회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락은 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인 추세의 상승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같은 경우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병의 이유에는 뭐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또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대주주 증여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 합병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다만 계열사 간의 사업이 좀 안정화를 좀 찾을 수 있겠다.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좀 벗어난다면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서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병 이후 밸류에이션 수준 정도까지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뭐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주가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한진 칼 뭐 이쪽도 같이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제 그 각 사별로 그 뭐 3세 주주들 그러니까 그 이제 가져갈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그런 격의 이제 최상단에 있는 쪽에 대한 어떤 그 매수가 낮다는 견해를 또 증권가에서는 많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좀 길게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예. 일단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배 구조 재편이 굉장히 좀 큰 이슈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일단은 현재 제조업 등의 한국 주력 산업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중국, 일본 뭐 경제 둔화랑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수출 여건이 좋지 못한 굉장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추격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요. 일단은 기업이 뭐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뭐 M&A를 통해서 뭐 관련 분야 규모를 좀 확대하고 다른 분야를 좀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통 기업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에 좀 불과하거든요. 다만 뭐 듀퐁이라든지 뭐 GM, P&G 같은 회사들을 봤을 때
하는데 끊임없이 좀 사업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네네. 100년 이상 이렇게 회사들이 좀 살아나는, 좀 이렇게 살아가는 좀 구조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국 대기업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또 그 그룹들이 좀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구조를 위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룹사 내에서도 가장 큰 어떤 등치를 키워놓을 만한 어떤 뭐가 하나 나와서 걔네가 이제 좀 더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할 거라는 그런 개념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예. SK를 예로 들면 SK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에서 거의 뭐 현금이 조 단위로 꽂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 이유는 성장성을 좀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뭐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좋지 못했던 사업들도 좀 쳐내가면서 좀 네네, 예. 이슈들을 없애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SK그룹 내에서는 뭐 SK텔레콤이나 컴즈, 브로드밴드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금 부각될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일단은 SK 그룹주가 굉장히 탄탄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서로 굉장히 연계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매출이라든지 굉장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또 그 회장님께서 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예. 좀 오늘 오너 기사가 리스크 많이 났더라고요. 네.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눌렸다면은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기업이 좀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좀 그런 지배력도 강화가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 한번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아침에 나오는 모양만 봐서는 이제 뭐 테크니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 위에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갭 하락으로 하락 반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가는 일단 다 양봉 만들고 이제 끌어올려놓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뭐 아직은 글쎄요 뭐 징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실적도 일단 잘 나오고 예. 있고 그럴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 시장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계속 좀 높여진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장만 봐도 굉장히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우리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시위하는 모습의 차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 굉장히 좀 관찰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락한다 그래도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밖에는 되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락 시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포트에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요새는 뭐 쌩얼 포트폴리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메이크업 타임이군요. 그러면요, 이 내일장 한판 승부 어디서 뛰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업종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LG생활건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삼성 LNS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굉장히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유럽 리스크와는 크게 상관없는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들의 중국 관광객들 위주의 업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업황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뭐 내년에는 1,000만이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인 그 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쉽게 발급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업황의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뭐 기준금리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인들이 구매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소비재 쪽 꼭 좀 들고 가셔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화장품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화장품 가운데서 앞서서 삼성 LNS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오후장에서도 상당히 탄력 좋았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해서 공시를 한 가지 좀 내놨더라고요. 이런 자범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 주가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 부분 얘기는 한 주가 한 6만 원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오면서 한 250억 정도 개인분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계약이 끝나면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마스크팩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좀 소송을 걸어서 영업 손실이 많아졌다라고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나온 것을 보면요. 1분기에는 한 150억에서 160억까지 컨센서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뭐 700억에서 800억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50억 수준, 더군다나 뭐 영업단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그리고 메이크업 타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눈여겨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내주는 전략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적을 내놓은 곳 있어서 한 곳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자재 업체의 대장이죠. 한샘 1분기 실적 내놨는데요. 영업이익이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24.4%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컨센서스가 285억 원이었는데요. 이것에 약간 좀 못 미치는데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샘 주가 다소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1.76% 하락, 20만 원 선 약간 밑돌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끝내준 전략이었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나옵니다. 내일 일본에서는 2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함께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포스코가 1분기 실적 내놓는데요. 영업이익 예상치 8,357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실적 내놓습니다. 예상 영업이익 1,575억 원이고요. 이 밖에도 영화금속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상호 변경하는 곳 3곳 있습니다. 삼영홀딩스 종목코드 004920이 CI테크로 이름을 바꾸고요. 동부 C&I는 동부로, BS금융지주는 BNK금융지주로 이름이 바뀝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스톡옵션 물량을, CNK인턴은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에로티베큐um, 제닉, 처음NC, 부산주공은 주식 배당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장 오르비텍과 솔고바이오, 한미글로벌 등 7개 회사는 신주인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 있고요. KR모터스, 트레이스, 좋은 사람들, 홈캐스트, 코아크로스를 포함해서 5개 회사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들 예상치보다 높게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지금 앵커 언급한 대로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 많은데요. 이 가이던스랑 실제 발표치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